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시진핑의 마오쩌둥식 사회주의 정책인 공동부유, 그러니까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게 공동부유인데, 이 공동부유 정책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의 최대 싱크탱크고요.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천지강 연구원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동부유 선언 배경 및 향후 주요 정책 방향 이 포럼에서 중국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은 전면적인 샤오캉,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 이 샤오캉 사회 건설 이후에 중요한 과제다 그러면서 이 자발적인 공헌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한 대상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 같은 외자 기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천주임은 이어서 이 공동부유의 분배 계획은 1차에서 3차로 나눠지는데 그중 3차 분배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같은 것을 통해서 약자를 구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처럼 자선이나 사회 환원을 한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천주임은 아직은 명확하게 그 대상이나 정책이 밝혀진 건 없지만 국영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지방정부기업도 다 통틀어서 같은 적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보인다. 그러면서 다만 대상에 있어서는 신생기업을 면해준다든지 경제규모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천주임이 이어서 3차 분배는 분명히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원하는 기업이 참여하면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는 장려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중국 정부가 아무리 자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순수하게 이 자발적이라는 의미대로 기업의 뜻에 따라서 공동부유에 참여할 수 또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선택권 자체가 과연 있게 될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그 자발적 참여에 동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피해가 몇 배가 돼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이 자본주가 돼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체제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아예 공산당이 깊숙하게 개입해가지고 민간 기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각 기업들의 공산당 지부를 만들도록 했고 당서기도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산당 중앙의 지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민간 기업도 움직이도록 하는 체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말하고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제창하니까 중국의 빅테크를 비롯해가지고 거대 기업들이 앞다퉈가지고 공동부유에 참여를 하고 또 자발적 기부를 통한 제3차 분배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알리바바의 마윈마저 지난 1월에 88일간의 긴 잠적을 마치고 되돌아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공동부유 동참 그리고 자발적 기부를 꺼낸 겁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이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기부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역시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요구대로 자발적 기부에 동참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만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그런 소위 자발적 기부가 기업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과연 기업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그러니까 이 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을 빅테크라고 그러죠. 이 빅테크 규제의 핵심 표적인 알리바바를 보면 공동부유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1차적으로 거의 20조 원에 해당되는 거액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20조 원이면 알리바바의 반년치 순이익을 더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오는 2025년까지 1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18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리바바는 그 정도 기부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올해 20조 원 정도, 다시 말씀드려서 거의 1년의 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올해 기부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최소 그 정도 수준의 기부를 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내라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죠. 이런 소위 자발적 기부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적용하려 한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물론 알리바바 수준의 그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최소 1년 순이익의 10%를 넘어가지고 20, 30% 정도까지는 자발적 기부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탈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어찌 한국 기업뿐이겠습니까? 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자 기업들 역시 똑같은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자리 잡고 있으려고 할까요? 또 다른 해외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할까요? 결국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을 이 기업에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산당에 충성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눈밖에 나면 그 기업도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텐스, 핀도더, 메이트환, 샤오미 같은 중국의 6대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이미 2천억 홍콩 달러, 그러니까 한 30조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부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저우자오 중국 상업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공산당은 빅테크 기업들이 더욱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기업의 기부는 사회주의 방향과 부합하고 공산당과 정부에 대해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건 공동부유의 자발적 기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중국 공산당은 직설적으로 공산당의 복종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중국의 기업들에게 당의 지시를 따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압적 요구는 지난 8월 30일 시진핑 주석이 기업들이 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하며 기업들이 사회 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무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밝힌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 그러면서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의 그 지시대로 중국의 기업들한테 충성심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충성심의 강도를 뭘로 표현하느냐? 공동부유의 자발적 기부로 표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기업의 이익은 나중이고 우선 기부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공산당의 기업 관리 방식이 과연 어떤 후과를 가져오게 될지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9월 6일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가 공동부유로 인한 해외 투자 기업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영 경제 발전 지지 방침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뀔 일이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반드시 사회주의 시장 경제 계획 방향을 견지하는 속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공동부유 국정 기조까지 전면화하면서 민영 경제 부분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장 달래기 성격의 메시지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류호 부총리는 세수의 50%, 국내 총생산 GDP의 60%,
기술 혁신의 70%, 도시화의 80%, 시장 주체의 90%를 차지하는 민영 경제가 자국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영 경제 활력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류호 부총리의 말대로 중국에서의 민영 기업은 지금의 중국 경제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시장 주체의 90%를 차지하고 GDP의 60%를 점유하는 그들 민영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전체의 세금도 50%나 걷어들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소위 자발적 기부를 이루어 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약탈해 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세금도 축소될 겁니다. 또 이익이 줄어들면 기술 혁신의 열망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수순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또 하나, 중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에게도 공동부유 차원에서 자발적 기부를 약탈해 간다 그러면 그 해외 기업들이 그저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마 중국 내 기업들 같이 강제적으로 수탈해 가지는 않겠지만 유형부형으로 많은 압력들이 가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 당국의 조치는 당장 WTO에 제소되고 국가 간 분쟁으로도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중국 경제는 과연 어떤 지경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런 공산당식 경제 방식으로 뒤덮인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난 9월 4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장 웨잉 베이징 대 교수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공동부유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장 웨잉 교수는 최근 경제 50인 논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서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가들이 부를 창출할 동기가 없다면 정부가 빈곤층에 줄 돈이 없어져서 상류가 말라버린 강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획경제는 빈곤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겼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지향적 개혁을 앞당기는 것만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러면서 자유경제는 보통 사람이 가난의 족쇄를 풀고 부유해질 기회를 잡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번 비판은 시 주석이 지난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에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론을 강조하니까 알리바바가 2025년까지 1천억 위안, 그러니까 18조 원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것, 이런 일들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중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 공동부유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이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기술에서부터 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최근 수개월간 중국 당국의 규제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면서 세계 투자자들을 겁먹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 주석의 마오쩌둥식 사회주의 강화로 중국의 양대 빅테크인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주가만 올해 들어서 3,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2조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의 이 최고 경영자도 지난 12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향해서 글로벌 증시 리스크를 만든 장본이라 이렇게 비난하면서 중국은 교육부터 게임, 금융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정책 실수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가파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장 중국 당국의 경제 전반 규제가 불거지니까 미국의 월가에서는 소로스 펀드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앞다퉈서 중국 주식 투매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미래를 그만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에 여기에 편입된 98개 중국 기업들의 시총도 최근 6개월 사이에 거의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30%대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연중 고점 시기에 대비하면 한 1000조 원 정도가 날아간 셈입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 변동성 지수는 같은 기간에 19.22%나 올라섰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지표를 보이고 있죠. 중국 공산당의 참으로 무지한 경제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는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 체제 안에 있는 국가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글로벌 경제 체제하고는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주계장막에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공산당식으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거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을 처참하게 만들었던 그 역사로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쉽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